한국은 로마보다 위대했다. 전 세계 고대사 학계를 뒤흔든 이 한마디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루카 마리노. 그 유명한 로마 제국사 전문가이자 이탈리아 국립대학 교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는 한국 관련 연구를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유럽 고고학회 집계에 따르면 서양 학자 중 한반도 고대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전체의 3%도 안 됩니다. 루카 역시 그 97% 중 한 명이었죠. 그런 그가 왜 갑자기 180도 달라진 것일까요?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자신의 모든 신념을 뒤집었는지, 왜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로마사 학자가 무릎을 꿇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루카 마리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대학교에서 로마사를 가르치고 있죠.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도 없었어요. 제게 세계 고대사는 곧 로마 제국의 역사였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뀐 순간이 있었습니다. 로마 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였어요. 주제는 로마 군단의 동방 원정이었죠. 제가 발표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한 동료 교수가 프로젝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한국의 가야라는 고대 왕국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로마식 유리구슬이었습니다. 그 특유의 푸른빛과 정교한 무늬가 한눈에 봐도 로마 공예품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발굴 장소였죠. 한반도. 로마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로마 군단이 동쪽 끝까지 진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강당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저도 웃었어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말도 안 됩니다. 로마 군단이 한반도까지 갔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 옆자리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교역품이겠죠. 실크로드를 통해 흘러들어간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너머는 미지의 야만 지역일 뿐이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학자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증거도 부족한데 말이야. 그쪽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리구슬 몇 개로 로마 군단의 이동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틀 뒤였습니다.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루카 마리노 교수님께 귀하를 가야 고분군 발굴 현장 학술 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견된 유물들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항공료와 체재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제가 비웃었던 그 가설이 혹시 정말 사실이라면 어떡하죠? 학자로서 그냥 외면하는 게 맞는 걸까요?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청 감사드립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가야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라.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 국가.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몰랐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죠. 가서 유물 몇 개 보고 교역품이라는 결론 내리고 돌아오면 그만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단순한 박물관 직원이 아니었어요. 한국 고고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바로 김해 대성동 고분군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확신, 자신감, 그리고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강한 의지였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뭔가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과연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정말 로마 군단이 이 먼 땅까지 왔을까요? 아니면 그저 황당한 추측에 불과할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제가 보게 될 것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증거라는 사실을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시 편지를 씁니다. 루카입니다. 김해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죠. 이건 과장이야. 그냥 교역품일 뿐이야. 로마 군단이 여기까지 왔을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곧 도착합니다. 차가 멈춘 곳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었어요. 언덕 위에 봉긋봉긋 솟아오른 무덤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고분일 뿐이었죠. 하지만 발굴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고고학자들이 저를 지하 발굴실로 안내했어요. 습한 흙냄새와 함께 2000년의 시간이 느껴졌죠. 조명 아래 놓인 유물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교수님,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 있던 건 유리구슬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봤던 바로 그 유리구슬이었죠. 손에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표면의 푸른 빛이 조명에 반사되면서 독특한 광채를 냈어요. 로마 유리공예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로마 유물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건 분명 로마 제국 시대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 성분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학자가 건넨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화학 성분 분석, 동위원소 검사, 제작 기법 복원까지 모든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죠. 이 유리구슬은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하다.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의 산물이다. 이건 교역품일 겁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것도 보시죠. 두 번째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금속 장식품이었어요. 로마식 투구 장식, 벨트 버클, 그리고 칼집 장식. 모두 로마 군단의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라면 교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너무 많았어요. 이 무덤의 주인은 가야의 왕족이었습니다.
기원 후 2세기 중반에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족이라고요? 네,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으로 볼 때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가야의 왕이 로마 군단의 유물을 함께 묻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역품이라면 상인이 가져야 할 물건이죠. 왕족의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는다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그건 전쟁 전리품이거나 외교 선물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로마인이 이곳에 왔다는 증거예요.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 스스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자가 조용히 웃었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교수님, 저희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역시 서양 학자들처럼 의심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상자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토기 조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토기에 새겨진 문양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로마 숫자였어요. 그것도 군단 번호를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30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복제품을 만든 건 아닐까요? 가야 사람들이 로마 물건을 보고 따라 만든 거라고요. 그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제작 기법을 분석한 결과 이건 로마 본토에서 만들어진 게 확실합니다. 가야의 기술로는 이런 유리를 만들 수 없었어요.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정말로 로마 군단이 이 먼 땅까지 왔다면 그건 역사책을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생각 좀 할 시간을 주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고분군 언덕에 올라가 멀리 보이는 김해 평야를 바라봤습니다. 저 평야 어딘가에서 2000년 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로마 군단이 정말 이곳까지 왔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때 한국 학자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이해한다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껏 가르쳐온 모든 게 틀렸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 가르치신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불완전했을 뿐이죠.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죠. 내일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유물들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손 안에 있던 유리구슬의 감촉이 계속 느껴졌어요. 2000년 전 로마인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 물건.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 끝자락 무덤 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의심하고 싶어도 제 눈앞의 현실은 명확했어요. 로마는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땅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루카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로마 제국의 실종 군단에 대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건 로마사 연구자라면 누구나 아는 미스터리입니다.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군단들이 있거든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제국군단 히스파나입니다. 5,000명이 넘는 정예 병력이 어느 날 갑자기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기원 후 108년 브리타니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이후 완전히 증발해버렸죠.
저는 지금껏 그들이 북방 전투에서 전멸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체도 무기도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천 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 학자들이 준비한 회의실로 갔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걸 보시죠. 만약 로마 군단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어떤 경로를 따랐을까요? 한국 학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선이 파르티아 제국을 지나 동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흉노의 영역을 거쳐 고조선, 마지막으로 가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건 추측 아닙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에 방어적인 느낌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한국 학자는 차분했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닙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중국 사서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한서와 후한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원후 36년 흉노와의 전투에서 기이한 진영을 사용하는 외국 군대가 목격됐다고요. 그들은 거북이 등껍질 같은 방패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테스투도 로마 군단의 대표적인 방패 밀집 진영이었어요.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방패를 겹쳐서 적의 화살을 막는 전술이죠. 하지만 그건 중국 기록입니다. 한반도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군대가 흉노에게 패배하거나 포로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흉노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한반도였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세계학계가 이 이론을 받아들일까요? 서양 학자들은 비웃을 겁니다. 이미 비웃고 있습니다. 한국 학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서양 학술지에 실린 논문 평가였죠. 거부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거 불충분, 황당한 가설, 동양 역사에 대한 과도한 미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세미나에서 비웃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교수님,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가 다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로마 군단이 파르티아와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기원후 53년 카르의 전투에서요. 1만 명이 포로가 됐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파르티아가 노예로 삼았겠죠. 일부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파르티아는 이 포로들을 동쪽 국경 수비대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동쪽 국경 너머엔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는 제 시선이 멈췄어요. 그곳엔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목민의 땅이었죠. 흉노는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서쪽의 기술을 원했어요. 특히 금속 가공 기술을 말이죠. 로마 군단의 무기 제작 기술은 당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데려갔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가 동쪽으로 밀려났을 때 그들과 함께 이동했을 수도 있죠.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가야입니까? 왜 하필 이곳까지 온 겁니까? 한국 학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건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야가 왜 특별한 나라였는지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지도를 계속 바라봤어요. 로마에서 가야까지 10,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이었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에서 중국까지 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인도까지 진출했죠. 인간은 언제나 상상 이상으로 멀리 갔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군단도 그랬을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김해 시내가 보였어요. 평범한 한국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엔 이곳이 어땠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이 땅을 밟았을까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로마의 하늘이 그리웠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야만의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명을 발견했을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의 감동이었습니다.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이 겪었을 모험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다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실종된 군단에 대한 온갖 이론들이 있었어요. 브리타니아에서 전멸했다. 게르만족에게 패배했다. 동쪽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아무도 한반도까지 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증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웠어요. 로마 밖은 야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그리고 문명은 로마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한국이 제게 보여주려는 게 무엇인지도요. 내일이면 더 많은 걸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가야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왜 로마 군단이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루카입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이번엔 박물관이 아니라 연구소였습니다. 오늘은 가야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실험실이 나타났어요. 각종 분석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테이블 위엔 철 조각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가야의 철기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철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어요. 하지만 두드려 보니 단단했습니다. 이건 보통 철이 아니었죠. 이 철의 탄소 함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0.6%에서 0.8% 사이예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알았거든요. 그건 강철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가야는 이미 2000년 전에 강철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로마 제국도 제대로 된 강철을 만들지 못했어요. 로마의 철은 무르거나 너무 딱딱해서 부러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왕국은 완벽한 강철을 생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당시 기술 수준으로요? 가능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요. 한국 학자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가야의 제철 유적지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용광로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가야는 철의 왕국이었습니다. 철 생산량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연간 수백 톤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백 톤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철 생산량이 그 정도였거든요. 작은 왕국 하나가 거대한 제국과 맞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중국 사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나옵니다. 변한, 즉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한과 예, 왜가 모두 와서 사갔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중국도, 일본도 가야에서 철을 수입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가야는 당시 동아시아 철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왜 가야는 더 커지지 못했습니까? 이런 기술력이 있었다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한국 학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가야는 정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교역을 선택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로마는 칼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정복하고 약탈하고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달랐던 겁니다. 로마 군단이 만약 정말로 이곳까지 왔다면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죠? 자신들이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땅에서 더 뛰어난 문명을 발견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학자가 현미경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철 조각의 단면을 확대한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이 조직 구조를 보세요. 탄소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도의 온도 조절 기술이 있어야 가능해요. 로마도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 수준의 제강 기술을 확보한 건 중세 후기입니다. 거의 1000년이 더 걸렸죠. 1000년. 그 시간의 격차가 느껴졌습니다. 가야는 1000년 앞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군단이 이곳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은 철이 필요했을 겁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만약 흉노에게 포로가 됐다면 자유를 얻기 위해 뭔가 가치 있는 걸 제공해야 했겠죠. 철 제작 기술 같은 거 말입니다. 한국 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기술과 가야의 기술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로마의 유리공예 기술자와 가야의 철장인이 만나는 장면을요.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고 배우고 교류하는 모습을요. 문명의 만남이었겠죠. 전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야의 방식이었어요.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교류하는 거였죠. 저는 로마와 가야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군사력으로 팽창했어요. 정복한 땅에서 자원을 빼앗았죠. 하지만 가야는 달랐습니다. 기술을 팔고 물건을 교환하고 평화롭게 부를 쌓았어요. 어느 쪽이 더 위대한 걸까요? 칼로 세운 제국일까요? 아니면 기술로 번영한 왕국일까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었어요. 서양이 최고라는 믿음. 로마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확신. 하지만 틀렸습니다. 세계는 훨씬 넓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문명은 로마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한국 학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생각이 많아서요.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었을까요? 로마 군인들도 이 하늘을 봤을까요? 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들이 믿었던 로마의 위대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이 작은 왕국이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했을까요? 저는 지금 그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존경,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 내일은 뭘 보여주실 겁니까? 문명과 문명이 어떻게 만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복이 아닌 교류로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가 됐어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 말입니다. 가야는 위대했습니다. 로마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로마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루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날이었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저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자 양쪽 벽면에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엔 로마의 것들, 오른쪽엔 가야의 것들이었죠. 오늘은 두 문명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 시선이 먼저 로마 유물로 향했어요. 유리 공예품이었습니다. 투명한 푸른 빛의 병,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구슬, 섬세한 장식품들. 로마 유리공예는 당시 세계 최고였죠. 저는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가야의 금속 공예품이었습니다. 황금빛 관, 정교한 귀걸이,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장식들. 하나하나가 예술품이었어요. 이 금관을 보세요. 0.1mm 두께의 금판을 세공한 겁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유리 너머로 금관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았어요. 그런데도 복잡한 무늬와 장식이 빼곡했습니다. 로마도 이런 기술이 있었습니까? 한국 학자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로마의 금세공은 이것보다 두꺼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였죠.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한국 학자가 다음 유물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철제 갑옷입니다. 가야 기병이 입었던 거예요.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한 20kg쯤 되겠죠? 8kg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로마 군단의 갑옷이 15kg 정도였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무게로 같은 방어력을 낸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만들었습니까? 철의 질이 달랐으니까요. 가야의 강철은 얇게 만들어도 단단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명확했어요. 로마가 자랑하던 군사 기술마저 가야에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잖습니까? 가야는 작은 왕국에 머물렀고요. 제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교수님, 정복이 위대함의 기준입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로마는 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가야는 기술로 세계와 교류했어요. 어느 쪽이 더 문명적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로마의 정복을 영광이라고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로마 군단이 만약 이곳까지 왔다면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무슨 선택 말입니까? 정복할 것인가, 교류할 것인가? 로마의 방식대로 칼을 들 것인가, 아니면 가야의 방식대로 손을 내밀 것인가? 한국 학자가 다시 유물을 가리켰습니다. 로마식 유리구슬과 가야식 금 장식이 함께 발견된 목걸이였어요. 이걸 보세요. 로마의 유리와 가야의 금이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두 문명의 만남이었어요. 전쟁이 아니라 협력의 결과물이었죠. 그들은 교류를 선택했습니다. 로마인은 유리 기술을 주었고 가야인은 금속 기술을 나눴어요. 서로를 존중했던 겁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유물 하나 보고 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 걸까요? 교수님,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숨겼을까요? 뭐라고요? 서양 학계는 왜 이 증거들을 무시했을까요? 왜 한반도의 문명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어요. 오만 때문이었죠. 서양이 최고라는 믿음. 백인 우월주의. 우리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착각. 부끄럽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했어요.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오만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한국 학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진실을 보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전시실을 둘러봤어요. 로마의 유물과 가야의 유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둘 다 위대했습니다. 로마도 가야도. 하지만 방식이 달랐어요. 로마는 힘으로, 가야는 지혜로 문명을 이뤘습니다. 만약 로마가 가야의 방식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더 오래 지속됐을 겁니다. 칼로 세운 제국은 무너지지만 기술로 쌓은 신뢰는 남으니까요.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어요. 하지만 가야의 기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강 산업, 금속 가공 기술, 그 뿌리가 2000년 전 가야에서 시작됐죠. 결국 가야가 이긴 겁니까?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명의 방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다만 역사가 어느 쪽이 옳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가야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야만의 땅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곧 깨달았을 겁니다. 이곳은 로마보다 뛰어난 문명이었다는 걸요. 그들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가야 사람들도 손을 잡았죠. 그렇게 두 문명이 만났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정복이 아니라 교류로. 저는 지금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물 너머로 2000년 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요. 천만에요. 진실을 받아들이시는 교수님이 용기 있으신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며칠 전의 오만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겸손을 배운 사람이었죠. 저는 이제 압니다. 로마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세계는 넓고 위대한 문명은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야는 그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빛났던 나라였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루카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확신하게 된 진실들을 정리했습니다. 로마 군단은 한반도에 왔다. 가야는 로마보다 뛰어난 문명이었다. 두 문명은 전쟁이 아니라 교류로 만났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새벽 3시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학계에 발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거든요. 비웃음, 조롱, 그리고 거부.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의무였으니까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 바로 논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분석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잃어버린 군단의 동방 이동과 가야, 문명과의 조우. 논문을 유럽 고고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였죠. 제 논문이라면 당연히 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뒤 답변이 왔습니다. 게재 거부, 사유 근거 불충분 및 과도한 추측.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근거 불충분이라고요? 제가 직접 본 유물들, 성분 분석 결과들, 중국 사서의 기록들, 이 모든 게 불충분하다는 겁니까? 다른 학술지에 보냈습니다. 역시 거부당했어요. 동양 역사에 대한 과도한 미화. 또 다른 곳에 보냈습니다. 서양 중심 역사관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주장.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었어요. 편견이었죠. 그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원했어요. 동료 교수들에게 제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냉담했어요. 루카, 자네 한국에 다녀온 뒤로 이상해졌어. 정신 차리게. 그 작은 나라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 로마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워.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건 극소수 사례일 뿐이야. 일반화할 수 없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학회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발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대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유럽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를 바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물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로마식 유리구슬, 군단 표식, 가야의 철기 기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중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마리노 교수, 정말로 로마 군단이 한반도까지 갔다고 믿으십니까? 한원로 교수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네, 믿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건 교역품일 뿐입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흘러들어간 거죠. 교역품이라면 왜 군단 표식이 새겨져 있습니까? 왜 왕족 무덤에 부장품으로 들어갔습니까? 우연이겠죠. 혹은 한국 학자들의 과장이거나요. 청중석에서 동의하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양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로마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우리가 야만이라고 무시했던 동양에 우리보다 뛰어난 문명이 있었습니다. 마리노 교수, 진정하십시오. 사회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야는 로마보다 앞선 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가볍고 강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더 정교한 금속 공예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증명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증명됐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성분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보려고 하지 않죠. 청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루카, 자네 경력에 먹칠하고 싶은 건가? 그런 황당한 주장 때문에 모든 걸 망칠 셈인가? 진실이 황당하다고요? 진실이 아니라 집착이야. 한국에 다녀온 뒤로 자네는 이상해졌어.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학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엔 진실에 대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만 있었죠. 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겁한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로마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과거의 영광에 갇혀있는 도시.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진실을 숨기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오만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서양 우월주의가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학계가 거부하더라도 계속 말하겠다고요. 책을 쓰겠다고요. 강연을 하겠다고요.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요. 가야는 위대했습니다. 한국은 존경받아야 할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록 학계가 저를 외면하더라도, 동료들이 등을 돌리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승리하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가야가 얼마나 뛰어난 문명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저는 이제 로마인이기 전에 진실을 사랑하는 학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루카입니다.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엔 초청이 아니라 제 발로 온 겁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서 있어요. 하늘이 맑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야실로 향했어요. 그곳에 제가 봤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식 유리구슬, 철제 갑옷, 정교한 금관. 한 한국인 가족이 유물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야. 2000년 전의 말이지. 아빠, 우리 조상들 대단하다. 그럼 아주 대단하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박물관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정확한 시간, 빠른 속도, 편리한 시스템.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어요. 반도체 생산량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최강, 문화 콘텐츠 전 세계 석권,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선 나라. 한국 전쟁 이후 70년 만에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2000년 전 가야의 DNA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뛰어난 기술력,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도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강을 따라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흘러왔을까요? 고난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나라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삼성이었죠.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에요. 제 손안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켰어요. K-팝 뮤직비디오가 추천 영상에 떴습니다. 조회수가 수억 회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관에 갔습니다. 한국 영화를 봤어요. 스토리가 탄탄하고 연기가 훌륭했습니다. 할리우드 못지않았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어요.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책이 빼곡했어요. 번역되어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한식당에 갔어요. 불고기와 김치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맛이었겠죠.
식당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어머, 먼 데서 오셨네. 한국 어때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존경스럽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좋은 나라죠.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에서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노력이라는 것을요. 로마는 과거에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영광에 기대어 살고 있을 뿐이에요. 반면 한국은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위대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고 도전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기술로, 정복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조상 가야는 철로 세계와 교류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반도체로, 영화로, 음악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죠. 방법은 다르지만 정신은 같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뛰어난 DNA가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서양 학계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폄하하고 성과를 과소평가하죠.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가야는 로마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해요. 여러분의 조상이 이룬 것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경이롭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겸손을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보여줬죠. 이제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할 겁니다. 한국을 보라고요. 진정한 문명이 무엇인지 배우라고요. 칼이 아니라 기술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위대해질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은 위대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로마의 후손으로서, 한 명의 학자로서, 진실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강국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이 진실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해 주셔서요.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역사를요. 사랑합니다.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요. 루카 마리노 올림.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감동할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의 숨겨진 위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